우리는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뭘 구한다 그랬어? X축하고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그랬어. 그치? 맞아? 자, 그래서 뭘 열심히 더하면 그게 넓이라고 했어? Y좌표를 열심히 더하면 그게 뭐가 되니까? 세로의 길이가 되니까 이 세로의 길이를 쭉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넓이가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우리는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그리고 Y는 fx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X축 이걸로 둘러싸인 이 네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이 바로 뭐라고? 요렇게 된 이 녀석의 넓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자,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 정적분하는 방법은 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한마디로 Y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양수일 때는 그냥 하면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벗겨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뭐 있냐면 여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gx가 이렇게 있으면 자, x는 a와 x는 b 했을 때 이 네 개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한다 했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서부터 B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다음에 그 정적분하시면 이게 바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어. 그럼 위에 있는 함수가 누구야 지금은? fx지. 아래에 있는 함수가 누구야? gx지. 근데 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 넓이는 뭘로 정의되어 있다고? 그 세로의 길이들을 열심히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면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면 바로 뭐가 돼? 이 선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선분의 길이들을 탁 더하면 그게 뭐가 돼? 바로 넓이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할 때 x축을 어디다 그렸니? x축 안 그렸니? 안 그렸지. x축을 안 그려도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에 있는 점을 빼면 그게 바로 선분의 길이야.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게 당연히 이 길이가 되겠지. x축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도 이 길이가 될 거야. x축이 요 위에 있어도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이 길이야. 항상 저 세로의 길이라는 거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게 세로의 길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에 있는 점을 빼는 거야. 그럼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어 없어? 두 그래프가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gx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 얘들아. 먼저 뭐부터 하냐면 첫 번째 그래프 안 그려도 돼. 뭐 하냐면 얘네들의 교점부터 찾아. 근데 교점 어떻게 찾아? 서로 같다라고 하면 돼.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야? 교점의 x좌표야. 그럼 만약에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왔어. 해가. 그러면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으면 미친놈인가? 교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저래? 미쳤나 봐 진짜. 이게 fx고 이게 gx야. 그럼 교점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 아니야. 그럼 교점에서 위아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 그럼 뭐 해보냐면 이 교점보다 좀 작은 값. 뭐 만약에 여기에 0이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넣어봐서 y좌표 구해보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값 뭔가 아무거나 넣어보면 누가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된다고? 그냥 교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거기서 위아래가 바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위에 있는 점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한 게 넓이라는 거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y는 x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x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자, 그래프 그릴 필요 없다 그랬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교점부터 찾아. 대답 좀 해줘. 자, 교점 어떻게? x제곱은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교점의 좌표가
0이랑 1이 되겠지. 그럼 이제 위아래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래프를 모양을 대충 알잖아. 얘는 그래프가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이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누가 위에 거야? 1차 함수가 위에 거잖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의 함수가 누구야? x잖아. 아래 함수가 누구야? x제곱이지. 이거 정적분한 게 이 부분의 뭐라고? 넓이라고. 됐냐? 됐죠?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6분의 1 나오셔. 덥다고? 아니, 추운데. 안 추워? 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에서 누구랑 누구랑? y는 x제곱 플러스 누구랑? 2와 y는 x 플러스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쵸? 자,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교점부터. 서로 같다라고 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시면 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 위에 x 붙어요. 오씨 미친 새끼인가? 우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치 저랑 똑같은 문제가 되지. 자 그럼 얘는 방정식의 해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알아 몰라? 알지?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 1.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한다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누구에서 누구 뺀다고?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위에 있는 게 1차 함수. x 플러스 2에서 아래에 있는 거 x제곱 가로 쳐놨고 이거 틀린다. 요거 빼서 이거 뭐 하면 돼? 정적분하면 요거 다 산수지. 산수 열심히 하면 얼마가 돼? 2분의 9가 되는데 잠깐 먼저 뒤에부터 볼게. 자 여기까지 대충 개념을 알았어. 뒤에부터 볼게. 뒤에 어디부터 볼 거냐면 135쪽부터 볼 거야. 135쪽부터 볼게. 이게 개념 대충 알았어. 135쪽 볼게. 저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듣기만 해. 알겠지? 보기만 해. 알겠어? 참고로 이걸 모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아무도 없어. 추우면 얘기해. 자, 이거 무슨 공식이라 부르냐면 성한이는 이걸 63 공식이라. 보통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 공식을 63 공식이라 그래. 왜 63 공식이라 그러냐면 롯데타워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 뭐야? 제일 멋있는 빌딩이 뭐였어? 63 빌딩이잖아.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63 공식이라고 얘기해. 자, 63 공식은 언제 쓰냐면 2차 함수에서만 쓸 수 있어. 자, 증명은 개나 줘버려. 그냥 외워. 알겠지? 증명 몰라도 돼.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게 y는 a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최고창의 계수는 알아야 돼. 알겠지?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지점에 교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이건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해서 64 공식이야. 뭐라고? 6분의 세제곱해서 63 공식이야. 자, 이건 뭐야? 이 가로의 길이야, 얘들아. 무슨 길이? 가로의 길이. 알겠지? 진짜 해보면 저렇게 돼. 해보면. 알겠죠? 미친놈인가? 여기 x제곱에 대해서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 왜 절대값 씌운 이유는 양수 때문에,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외워. 알겠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직선이 있어. 이게 지금 양수로 놨지. 얘는 뭐 이렇게 놨어. 그럼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지. 그럼 얘네들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얘도 6분의 최고창의 계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63 공식이야. 얘도
이 길이 아니야 얘들아. 가로의 길이야. 알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6분의 3에서 육상공식. 증명은 개나 줘버려. 알겠어? 자, 이번엔 또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둘 다 2차 함수여야 돼. 그때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지?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면 6분의 얘는 최고창의 개수의 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시면 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육상공식이야. 받아들여? 이걸 모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없다고 했어? 그럼 육상공식만 있냐? 그럼 4차 함수가 섭섭해 안 섭섭해? 안 섭섭하다고? 좀 섭섭해 해달라. 됐어. 3차 함수도 있는데 됐어. 그거 얘기 안 할게. 얘기 안 할게. 자, 그럼 봐봐. 그 7번에 12번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며. 그쵸? 그럼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의 넓이잖아. 그럼 교점의 X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얼마? 0이랑 4잖아. 0이랑 4. 그럼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된다고? 6분의 최고차의 개수 얼마야?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4지. 4의 세제곱. 이게 답이야. 됐어? 자, 열심히 산수하시면 얘가 64니까 3분의 32가 답이죠. 됐노? 자, 그 다음에 13번 보면 13번의 1번은 자, y는 x제곱 더하기 1과 y는 3x 빼기 1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며. 그쵸? 그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이것도 교점부터 찾는 거야. 교점 찾아. 그럼 넘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 교점의 좌표가 1이랑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6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곱하기 근이 1이랑 2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1이지. 1의 세제곱에서 답이 6분의 1이야. 그림도 안 그려도 돼. 적분도 안 해도 돼. 알겠냐? 언제만 쓸 수 있다고? 2차가 최고창일 때. 2차랑 X축, 2차랑 1차, 2차랑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는 육상공식. 알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면 요번에는 몇 차하고 몇 차야? 2차하고 2차지. 됐어? 아, 그리고 나한테 이거 물어보지 마. 서술형 쓸 때 육상공식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쓰지 말라고 해. 내가 이때까지 본 선생님들은 서술형에서 쓰지 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얘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육상공식을 쓰기 싫어, 육상공식을 못 써. 서술형에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2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인지도 관심도 없잖아. 그럼 그냥 절대값을 씌워. 이렇게 그냥 둘이 빼. 이렇게 해. 그래 놓고 답 그냥 6분의 1 적으면 돼. 중간 과정 안 적어도 돼. 왜냐면 이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정적분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메인이 아니라서 채점 요소에 이 중간 과정을 계산하는 걸 생략했다고 해서 감점하는 건 조금 오바야. 내가 느끼긴 그래. 그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거기에 중간 계산 과정을 많이 생략하면 감점입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 교육과정상 전혀 문제되지 않아. 알겠지? 무슨 말 알겠어? 서술형 나왔을 때 이렇게 쓰셔도 돼. 왜 계산 이렇게 해놓고 요거 어차피 전개한다면 막 부정적분 구하고 이거 하기 싫잖아. 만약에 더 찜찜해. 그럼 여기까지만 딱 써. 여기까지만. 뭐 2, 1 여기. 여기까지만 써놓고 답 6분의 1 딱 이렇게 쓰면 돼. 여기까지는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진짜 아무 문제 없다. 알겠노? 자, 14번 문제에서 뭐라 했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빼기 8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며. 둘 다 2차잖아.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교점부터 찾는 거야. 자, 이 교점 넘어가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 2로 나누면 교점의 x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네. 뭐야? 1이랑 3이지. 그럼 이제 넓이 구한 거야, 못 구한 거야? 구한 거야. 630기 때문에 6분의 자, 최고창의 개수의 차 얼마니?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 빼면 얼마야? 2. 절대값 씌워서 양수해야 돼. 2. 알겠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돼? 2.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3분의 8이 넓이가 될 거야. 괜찮아? 됐어? 자, 이걸 알면 앞에 게 이제 쉬워져. 어디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 보자. 아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7번 문제 있잖아. 8번에 1번 봐봐. 얘는 어쩔 수 없어. 왜?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8번에 1번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얘는 공식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냥 얘는 정적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8번에 1번. 자, 이거와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는 없고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써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넘어가서 는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x로 묶으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럼 이 안에가 또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지.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3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시겠지? 됐어? 그럼 근이 뭐가 나와? 0이랑 1이랑 3이 나오겠네. 자, 그럼 생각해봐. 저희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교점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그럼 위아래가 바뀌잖아.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누가 위에 거야? 3차 함수가 위에 거지. 얘가 위에 거지. x 빼기 2의 제곱에서 누구? x를 뺀 거 dx 하면 되고. 자, 이 녀석의 넓이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누구에서? x에서 x 빼기 2의 제곱 요거를 뺀 거 정적분 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됐어? 저거 열심히 전개해서 정적분 하시면 돼, 안 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줄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걸 굳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누구야? 이 식이야. 이게 무슨 식이라고? 이 식이야. 그럼 이 식은 여기다 뭐 해놓은 거야?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식을 좀 줄이는 게 좋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할 거야. 요거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요거 전개해서 바라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알겠냐? 요거 전개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자, 요 식이나 요 식이나 지금 똑같은 거니까 요거 전개해서 식을 쓰면 좀 더 이쁠 것 같아.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거기다 세제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가 될 거고. 괜찮죠? 자, 얘는 뭘로 쓸 거라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1부터 3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3x dx.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 하나만 적분하면 되잖아.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1, 0. 요게 앞에 거지.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살려서 요거 계산하고 됐죠? 1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니?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고 0 넣어봤자 어차피 0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자, 빼기. 자, 여기 뭐 하면 돼? 3, 1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3 넣은 거, 1 넣은 건데 3 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4분의 81. 3 넣으면 얼마야? 49, 36. 3 넣으면 2분의 27. 빼기. 얘가 그대로 여기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계산이 더럽다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계산이 더러워. 알겠죠? 근데 계산하는 팁을 자꾸 주는 거야.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요 가로 안에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먼저 우당탕탕 계산하다 보면 이뻐져, 숫자들이. 한지민이 자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12분의 37 나와. 헤이, 못됐다. 야, 그럼 넘겨서 9번 문제 한번, 옆에 페이지 9번 봐봐. 자, 9번은 몇 차 함수랑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랑 2차 함수.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이 있다고 없다고? 공식이 있다고. 알겠지? 63 공식이랑 공식이 있어. 그래서 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그 63 공식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거 전체의 넓이를 구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래. 그럼 63 공식을 쓸 수 없어. 그때는 그냥 정적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니네들이 열심히 해보시면 되고요. 자, 3번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큰일 났다. 자, 3번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 찾아야 될까? 내가 니네들한테 이랬던 것 같아. 니네한테 접선이란 말이 나오면 뭐부터 구하는 문제라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접선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럼 거기 봅시다. 10번 문제 보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지. 자, y는 x제곱 있고 이 위에 1,1에서의 접선을 그었는데 이 접선과 그 다음에 무슨 축? y축과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겠네. 으악!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으면 여기 1,1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당겨보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결국에 뭐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0부터 1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0부터 1까지. x좌표 보는 거야. 자, 누가 위에 거야? x제곱이 위에 거지. 자, 요게 뭐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네. 여기 접선 들어가서 거기서 dx 한 게 바로 저 부분에 뭔 거야? 넓이가 되는 거야.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합시다. 1,1이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1 집어넣은 게 기울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실 거고, 따라서 y는 2x 빼기 1이 되겠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2x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서 산수하시면 돼. 선생님, 얘는 63 공식 못 쓰나요? 못 써. 정적분 해야 돼요. 알겠지? 별거 아니죠? 재미없죠? 재미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넘기셔서 뭐 나머지, 야, 15번 봐봐. 15번. 그렇죠? 재미없죠? 자, 폼을 이런 느낌일까? 에이, 이게 아니잖아.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녀석과 x축으로 둘러싸인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대? 36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아 몰라? 알지? 0이랑 k지. x축하고 만나니까 y. 그래, 0이랑 k가 될 거고 위로 올라올 거잖아. 양수 k니까. 됐어?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36이래매. 그럼 무슨 공식 쓸 수 있다고 얘는? 63 공식. 6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k. 그거의 몇 제곱? 세제곱. 그게 얼마? 36입니다. 양변에 6 곱하면 k는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됐죠? 어우, 재미없어.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이라며. 이게 뭐냐면 여기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y는 gx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 도형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여기를 넓이를 S1, 여기를 S2라고 하면 S1하고 S2하고 넓이가 똑같대. 그럼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요 식이나 요 식 둘 중에 한 군데 아니면 둘 다 미정계수가 있어. 미정계수가 있어서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그 미정계수는 얼마니?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지? 그럼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인테그랄 그냥 알파부터 감마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fx에서 gx를 뺀 거를 정적분하면 0이 돼. 또는 이걸 gx에서 fx를 뺀 거로 바꿔도 상관없어. 자, 왜 그럴까? 이 부분의 넓이는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여기 S1은 F에서 G를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들을 다 더한 게 넓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요렇게 한다고 치면 알파에서 감마까지 요렇게 한다면 여기 값은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이 정적분 값은? 양수가 나와. 근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이 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는데 그 양수 값이랑 음수 값이랑 값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 세로의 길이들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알파부터 감마까지 싹 다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걸 이용하는 겨. 알겠지?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교점의 좌표도 미지수로 나와.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적분한 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서 미정계수를 구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또 공식이 하나 더 등장해. 이것도 모르시면 안 돼. 자, 무슨 공식이냐면 자, 이런 공식이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차 함수야. x축하고 이렇게 만나. 이 공식 알아야 돼. 알겠지? 이 부분의 넓이하고 여기 x는 얼마 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 요 s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저 길이의 비율이 있어. 얘하고 넓이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비율이 뭐냐면 2대 1이야.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야. 외워두셔. 외워두면 편리해. 근데 이거 니네들 어디서 봤냐면 내가 3차 함수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극대에서 옆쪽으로 그으면 여기 극소 있다 그랬잖아. 극소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몇 대 몇이라고 했어?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안 돼. 똑같은 얘기. 왜 똑같은 얘기냐면 잘 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와. 그럼 여기 원래 3차, 얘를 도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잘 봐. 그럼 여기에서 원래 함수는 증가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뭐해? 감소한단 말이야. 그치? 감소했다가 이제 증가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이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이 지점의 y좌표와 이 지점의 y좌표, 원래점의 y좌표의 차가 이 부분의 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주구장창 구한 정적분의 넓이의 의미는 그 녀석의 부정적분의 이 y좌표의 차이야. 당연한 거야. 아니 f'x를 a부터 b까지 dx 정적분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 뭐야? fx잖아. 거기에서 b 넣고 a 넣은 거 아니야. 그럼 fb에서 누구 빼는 거야? f? a를 빼는 거겠지. 원래 함수의 y좌표의 차이가 정적분 값이야. 정적분 값이 뭐라고? y좌표의 차이야. 그러면 이 y좌표가 지금 서로 뭐해? 같은 거잖아. y좌표가 같다는 얘기는 봐봐. 이 점, 여기서의 y좌표랑 여기서의 y좌표는 음수잖아. 이 정적분 값은 음수잖아. 그럼 y좌표의 차이가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양수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넓이만큼 위로 올라간다고. 그 길이의 비가 그때 몇 대 몇이라 2대 1이라고 했지.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2대 1이 되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 증명하고 있으면 얘들이
지금도 자는데 그냥 2대1만 외워야지 이러고 있을 텐데. 어쨌든 굳이 설명한 이유는 너도 자면 어떻게?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 구했던 그 정적분의 의미는 부정적분에서 y좌표의 차이라고. 제발 알겠지? 그리고 이 길이의 어쨌든 그게 기본적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자, 요 공식은 외우자고. 2차 함수에서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과 얘하고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이게 2대 1이 되면, 가로의 길이가 2대 1이 되면 넓이가 뭐하다? 같다. 이거 모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은 아무도 없어. 알겠지? 그게 네가 되지 마. 한 30만 명 되니?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그 정도 되는데 그 30만 명 중에서 네가 그 유일한 존재가 되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럼 16번 봐봐. 16번한테 오른쪽 16번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어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와 자, 얘가 x축하고 이룬 이 넓이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x는 k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하는 k값을 구하려면, 그쵸? 그럼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원래 이렇게 구해야 돼. x축하고 만나는 데가 마이너스 2하고 0이지. 그럼 마이너스 2하고 0이니까 여기는 k잖아.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k까지. 이 녀석하고 x축이니까 x축은 y는 0이잖아. 그래서 둘이 뺀 함수는 어차피 x제곱 플러스 2x란 말이야. 둘이 빼야 되는데 뺄 게 없어. 그거 그냥 정적분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0입니다 해서 k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k가 몇 차 함수 나올까? 몇 차 방정식 나올까? 3차 방정식 나오겠지. 얘가 2차니까 차수 하나 늘어서 3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그런데 아까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이 길이가 지금 실제 길이가 얼마야? 2지. 2대 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겠어? 1일 거라고. 그럼 k가 얼마겠어?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빠르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실제로 구해보자.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0. k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이게 0이야. 됐죠? 양변에 3을 곱하시면요,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나? 됐죠? 자, 이거 조립제법으로 열심히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나오니? 1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나온다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k 빼기 1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잖아. 됐어? 그래서 k가 1이랑 k가 또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왜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지? 근데 이렇게 구하고 있으면 좋다고 싫다고? 싫어. 알겠지? 자, 이 왼쪽도 알 수 있어, 없어? 여기가 얼마일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알겠지? 2대1 그대로 유지가 돼. 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니네들한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지? 2차 함수에서만 돼. 2차 함수가 되게 독특하니까. 알겠냐? 자, 그러면 니네들한테 그냥 여기까지 내가 우당탕탕탕탕 계속 풀어왔잖아. 한 문제씩 거기 지금까지 한 문제씩 니네들이 다 좀 풀어보고 화장실 갔다 오실 사람 갔다 오시고 하세요. 알겠죠?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인데 보우드래곤인데, 자, 이 보우드래곤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게 편한 것 같아. 여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2x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얘는 0하고 2 이렇게 될 거지. 그치? 요 부분의 넓이가 있단 말이야. 됐어? 요 부분의 넓이 금방 구할 수 있어, 없어? 금방 구할 수 있지?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 3분의 4가 이 전체 넓이야. 근데 여기에 어떤 직선이 하나가 쓱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는 쓱 직선이 있어. y는 m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y는 mx가 이 넓이를 2등분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면 얘하고의 교점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요만큼의 넓이를 알 수 있어, 없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넓이를 2등분 하니까 전체 넓이가 3분의 4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빨리 뜯어! 시끄러워 죽겠어. 이만큼의 넓이 얼마가 돼? 3분의 4. 전체 넓이가 3분의 4잖아.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선생님 왜 밑에 걸로 안 하고 여기로 하나요? 여기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러면 요 지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 왜냐면 얘가 미정계수잖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한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구나. 그럼 x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해가 0이랑 뭐가 나오니? 2 빼기 m이 나오지. 그럼 요 지점의 x좌표가 뭐야? 2 빼기 m이라고. 그럼 0부터 2 빼기 m까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3분의 2다 해서 m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 인테그랄부터 0부터 어디까지? 2-m까지. 자, 누가 위에 거야? 네가 위에 거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네가 아래 거지. 마이너스 mx를 빼서 이걸 정적분한 게 얼마가 된다고? 3분의 2입니다 해서 m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냥 이게 끝이야. 어렵겠어? 쉽겠어? 어려워.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올까? 2차, 1차, 3차. 3차 방정식 나오겠지. 안에 있는 게 몇 차 함수니까? 2차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3차 나올 거야. 적분하면 3차니까 집어넣으면 3차 나와. 3차 방정식 풀어서 m의 값을 구하는데 m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있지. m의 범위가 있어.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m은 양수여야 돼. 그래서 항상 양수면 될까? 아니, 이게 쭈쭈쭈 해서 여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잖아. 그래서 m이 0하고 몇 사이여야 돼? 2 사이인 녀석을 찾으시면 된다고. 됐노? 뭐 특별히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특별한 공식이 있어. 이거 이렇게 풀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다니까? 근데 우리 이거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 몰라? 알지? 무슨 공식? 6,3 공식. 6분의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야? 1 마이너스니까 1 곱하기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 너 2-m의 몇 제곱?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고? 3분의 2가 됩니다 해서 m을 구하면 된다고. 됐어? 그럼 얘는 좀 지저분하게 나올 거야. 내가 막 내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뭔지 알아? 아무 생각 없지 지금.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전체 넓이를 구해.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하라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찾는데 그 교점의 좌표가 이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미지수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교점의 좌표 찾은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서 이거 가지고 m에 관한 방정식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게 원래 목적인 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식이 길고 어려워. 알겠어? 그럼 보통 대부분 몇 차 함수가 나올까? 보통 대부분 2차 함수가 나와. 3차 함수 거의 안 나와. 3차 함수 나오면 아 선생님이 니 한번 좆대봐라 하고서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그러니까 막 4차 방정식 푸는 거라서. 자 그럼 한 문제 정도 풀어볼까? 네 선생님. 자 그러면 거기 2번 한번 보자. 138쪽에 18번에 2번 한번 봅시다. 보았나요? 네. 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mx가 2등분할 때 그때 문제에서 2 곱하기 5-m의 세제곱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괜찮또?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뽀로롬 뽐뽐뽐뽐
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 이렇게 되나? 됐노? 자, 근데 여기가 원점이잖아.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만큼의 넓이가 이거 전체 넓이의 반이 되도록 하는 저걸 구하래. 그쵸? 그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 0부터 5까지 넓이를 먼저 구하라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원래대로 하면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이거 dx 한 게 전체 넓이야. 근데 전체 넓이를 우리는 무슨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 6분의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야? 1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6분의 125가 되겠네. 됐노? 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돼? 반이니까 12분의 125가 될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어 없어? 교점의 x좌표 찾을 수 있지.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자, 이 일로 다 이항하시면 x제곱 더하기 m 빼기 5의 x가 될 거고 그럼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뭐가 나와? 5 빼기 m이 나오지. 여기가 그래서 5 빼기 m이 되겠네. 아, 그래. x로 묶어.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0 되는 x값은 0이고 얘가 0 되는 x값은 5 빼기 m이잖아. 여기 5 빼기 m이야.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원래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5 빼기 m까지. 누가 위에 거야? 이 참수가 위에 거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에서 누구? 밑에 있는 mx를 빼서 dx 한 게. 이거 전체의 넓이의 반이니까 얼마? 12분의 125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저걸 구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무슨 공식을 아니까? 63 공식을 아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의 계수가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5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이잖아. 이게 얼마라고? 이게 12분의 125라고. 됐어? 그 양변에 6을 곱하시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될 거고. 근데 거기다 또 뭐를 곱하래? 2를 곱하래며. 아, 여기다 2를 곱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겠어? 125. 그래서 니들한테 정작 m의 값을 구하라는 건 잘 안 나와. 저렇게 모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게 은근히 슬쩍이 나와. 아, 7번. 자,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로 한번 돌아갑시다. 지영이한테 계속, 아니야. 지원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지원아. 네? 너밖에 없지 않냐, 여기? 네. 지원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 그치. 원래 함수 y는 fx랑 y는 역함수. 얘네들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자, 이게 y는 x의 대칭이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그래서 원래 함수랑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 그러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아니야? 지원아? 아니요. 아니야. 역함수 구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야. 알겠지? 왜 3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어? 근데 네가 3차 함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나? 없지. 3차 함수 역함수를 니네들이 못 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누구랑의 대칭이라고? y는 x와의 대칭이라며.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면 y는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원래 모든 함수가 다 그러진 않아. 니네가 푸는 문제의 거의 98%? 99%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의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랑 y는 x와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랑 똑같아. 봐봐. 맞잖아. 내가 지금 98%라 그랬어. 나머지 2%는 저 수능에 가면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y는 x에서 안 만나는 애들이 간혹 있어. 그것도 미적분 2. 니네가 배우는 거 미적분 2에서 간혹 나와. 진짜 아주 가끔 나와. 근데 니네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안 나와 니네 인생에서 이제. 그러니까 니네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 하고 싶은 말의 핵심 이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안 구하는 거라고? 아니 구하고 누구랑의 교점 찾으면 된다고?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돼. 그럼 여기서 제목이 뭐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지금 7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대지야. 원래 함수랑 누구랑 얘기한다고? 역함수랑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래 이 전체 넓이인데 역함수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지원아? 어머 얘 어떡해? 무리함수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자,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무리함수야. 그럼 니네들은 무리함수를 적분할 수 있을까? 못해. 알겠니? 니네들은 적분할 수 있는 건 다항함수밖에 못해.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랑 똑같다고. 원래 함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누구랑 원래 함수랑 얘와 얘네 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돼. 자, 노란색이 원래 함수잖아. 그럼 노란색하고 y는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만큼이란 말이지. 이만큼이면 밑에랑 넓이가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함수랑 누구랑? y는 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곱하기 몇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그게 거기에 핵심. 됐노? 거기 막 절대값 씌워져 있고 어렵게 씌워져 있지만 그냥 말로 하면 그거야. 이거 말고 원래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니네들 안 들어 처먹을까봐 그 얘기는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번. 자, 1번을 봤더니 누구랑? fx가 누구래? x제곱이래지, 그치?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녀석의 역함수를 뭐라 그랬어? gx라며, 그쵸? 그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라며. 됐어? 그럼 역함수를 구하면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 적분 못한다고. 그래서 누구랑의 넓이 구하면 돼? 원래 함수랑 y는 x. 얘네 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몇 하면 된다고? 2 하면 된다고. 됐노? 자,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인테그랄. 자, 얘하고 교점의 좌표 찾으려면 엄마 얘네들 똥 먹어 자꾸. 자,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0하고 1이지. 여기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면 y는 x가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이 부분의 넓이 곱하기 몇 하면 된다고? 2 하면 돼. 그럼 누가 위야? y는 x가 위지. 그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다음에 그 정적분한 게 넓이인데 그거 몇 배 하면 된다고? 2배 한 게 답이라고. 됐죠? 됐어? 선생님 이거 육상공식 쓸 수 있나요? 이거 육상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2차 함수니까 쓸 수 있어. 알겠지? 2차 함수가 굳이 위에 안 있어도 쓸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6분의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야? 1.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1. 그게 세제곱. 됐죠? 그래서 답이 얼마야? 3분의 1. 그게 답이야. 됐어? 그래서 니네들한테 보통 이렇게 나오시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별거 아니죠? 자, 이제 다른 이야기 시작이에요. 8번 9번 얘기인데 한꺼번에 다 얘기할 거야. 저 뭐래? 자, 8번 9번 얘기인데 우리 미분할 때도 속도 가속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속도 가속도 그때 어떻게 움직였었어? 그 점들이 어디 위로 움직였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게 우리가 배우는 속도 가속도라고 했어. 근데 미분 파트에서는 무슨 함수가 주어졌어?
위치 함수가 주어졌어. 자, 미분 파트에서 속도 가속도 문제는 위치 함수가 주어진 다음에 그걸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 함수가 미분 파트에서 주어졌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이제 무슨 파트에서 하는 거야? 적분 파트에서 해. 어차피 점이 수직선상을 좌우로 움직여. 여기서는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어지냐면 여기는 속소는 뭐야? 속초 가고 싶다. 여기는 속도 함수가 주어져. 여기 무슨 함수가 주어진다고? 속도 함수가 주어져. 그럼 이 속도 함수를 뭐 하면? 적분하면 걔가 뭐가 되겠어? 위치 함수가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 속도 함수하고 t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속도 함수하고 t축, 왜냐면 속도는 t에 관한 식이야. t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점이 움직인 거리를 얘기해. 위치 함수를 알면 쉽게 위치를,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 속도를 뭐 하면? 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t축이 이렇게 있어. 이게 vt축이야. 이게 t축이야.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속도 함수가. 처음에는 얘는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야? 속도가 양수니까 얘는 점이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알겠지? 언제까지? 여기가 만약에 3이면 3초일 때까지 오른쪽으로 가. 그 여기가 만약에 10초면 3초부터 10초까지는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 다음엔 다시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 다음에 이 넓이만큼, 만약에 이 넓이가, 이거 넓이 구해봤던 이 넓이가 만약에 2야. 그럼 얘는 처음 시작이 어딘지 안 나왔잖아. 처음 시작이 만약에 원점이라고 하면 원점에서 시작한 다음에 처음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다고? 이만큼 가. 3초일 때 얘는 2에 도착해. 그런 다음에 3초부터 10초까지가 이 넓이가 만약에 7이야. 그럼 왼쪽으로 얼마만큼 간다는 거야? 7만큼. 여기서 왼쪽으로 7만큼 가니까 어디에 도착하겠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t가 10일 때에는 마이너스 5에 있는 거야. t가 10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위치를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이 속도 함수를 가지고서 위치를 구하는 문제, 아니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알겠죠? 자, 내가 말한 게 거기다 써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한테 무슨 함수가 주어진다고? 속도 함수가 주어져. 그럼 그 속도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얘 위치도 구할 수 있고 움직인 거리도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속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vt. 자, 속도 함수가 주어졌어. 이렇게 t에 관한 함수야. 알겠지? 그럼 얘는 처음 위치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럼 그 처음 위치를 뭐 x0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보통 원점 아니면 1 뭐 이런 데거든. 처음 위치를 알려줬어. 그럼 얘는 t초 후에 위치를 구하래. 우선 이 얘기부터. 위치의 변화량. t는 a부터 t는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속도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거 정적분한 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야. 자, 위치의 변화량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진을 찍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 사진 찍고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라. 나중에 사진 찍어 놓고 두 사진을 비교하는 거야.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심 없어. 만약에 얘가 1초일 때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에 있었어. 근데 t가 5일 때 얘가 3에 있었어. 그러면 얘는 t가 1에서부터 t가 5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6이야.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1초일 때는 마이너스 3에 있었고 5초 있을 때는 3에 있잖아. 중간에 어떻게 움직여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치의 변화량만 보면 사진 처음에는 여기 있었고 나중에 여기 있었잖아.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봤더니 얼마 차이나? 6 차이 나지.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야. 알겠지? 그걸 구하는 방법은 뭐 한다고? 그냥 정적분하시면 돼. 왜 정적분하시면 될까? 이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위치가 될 거 아니야. 잘 봐. 위치가 될 거 아니야. 얘를 위치가 될 거지. 거기다 B 넣은 거에서 A 집어넣으니까 뭐야? B 초후의 위치에서 A 초후의 위치를 빼는 거잖아.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 그게 위치의 변화량. 뭔 말인지 알아? 됐어? 자, 그 다음에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넓이야. A부터 B까지 절대값 V, dt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얘가 바로 넓이야. 넓이가 움직인 거리야. T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요. 알겠지? 얘는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T는 A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처음부터 A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 이게 처음이랑 A 초의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거기다가 뭘 더하면 되냐면 거기다가 처음 위치를 더하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처음 위치가 처음 시작할 때 얘가 만약에 3에서 시작했어. 근데 T는 5일 때 T는 0부터 5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야. 그럼 무슨 얘기야? 0초일 때 위치랑 5초일 때 위치가 얼마만큼 차이 난다는 거야? 왼쪽으로 5칸만큼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5칸만큼 가니까 어디에 있겠어? 마이너스 2에 있겠지. 그래서 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 그게 뭐야? T초 후의 위치가 되신다. 알아들음? 됐어. 끝이야.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위치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하신다고? 그냥 정적분하시면 된다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신다고? T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고. 속도 함수하고 T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움직인 거리라고. T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해주시면 된다고. 아니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된다고. 자, 다시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속도 함수를 정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 알겠지? 자, 움직인 거리는 T축하고 속도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야. T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고. 그게 20번 문제 볼까요? 자, 문제에서 뭐랬어?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해. 그럼 얘는 처음 위치가 나온 거 안 나온 거야? 나오지. 처음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처음 위치가 1이야. 이거 없으면 찾아야 돼. 알겠지? 처음 위치가 1인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함수가 주어졌네. 속도 함수가 2t-6이야. 됐죠? 자, 그때 문제에서 1번 뭘 물어봤어? T는 몇에서? 4에서 뭘 물어봤어? 위치를 물어봤어. 위치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요거 정적분한 게 바로 뭐야? 위치의 변화량.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노? 됐노? 자,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가 나와? 이거 마이너스 8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돼. 자, 2번. T는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T는 5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자,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2부터 5까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시면 된다고. 됐어? 열심히 산수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3 나오셔. 자, 3번. T는 2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며.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절대값 씌워서 이 녀석의 답 구하시면 되겠다. 그쵸? 네. 고마워. 자, 그러면 절대값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0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네. 0이 되는 게 얼마야? 3이지. 3보다 작을 때는 양수야, 음수야? 그래, 음수. 3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2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는 양수니까
요거 정적분하시면 되겠지.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얘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넓이 구할 때 제발 정적분하지 마.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더 빨라. 얘 t가 3일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미쳤나봐 진짜. 여기가 2고 여기가 5면 2 넣었을 때 y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그럼 요 부분의 넓이 얼마야?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1이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럼 넓이가 얼마겠어? 1. 됐어? 자, 5 넣었을 때 y좌표 얼마야? 4지. 그럼 가로의 길이 얼마야? 2고 세로의 길이 얼마야? 4면 이 부분의 넓이 얼마야? 4지. 그 얘네 둘이 더해서 그냥 답을 얼마라고 쓰면 돼? 5라고 쓰면 돼. 1차 함수일 때는 제발 그냥 그림 그려. 정적분 하지 마. 알겠니? 이게 더 어려워.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네. 뭐 이 똥꼬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갑시다. 아이 진짜 아니야 됐어. 야 미친 왜 그래 또라이야. 니까지 그러면 어떡해. 왜 한지민이 하는 짓을 해. 그거 한지민 거 아니야? 또라이인가? 천지영 자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였어? 멈춘다. 그 상황은 별로 안 나와. 아, 돌아간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뭐라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자, 이거 선생님이 옛날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 옛날부터 그냥 애들한테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자, 속도 함수의 속도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 이게 속도 함수의 그래프야.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5고 여기가 30이야. 뭐 이렇게 돼 있어. 됐어?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해. 자, 봐봐. 속도의 그래프야. 옛날 한옛날에 누가? 예빈이가 옛날 한예빈이가 예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X빈이가 A군을 사귀었어. 이제 나중에 이제 한 27살 정도 돼서 A군을 사귀었어. 이름도 정해줄까? 어떤 이름이 마음에 들어? A니까 앞잡이랑 사귀었어. 아, 별로다. 누구? 제임스랑 사귀었어. 얘가 제임스랑. 얘가 제임스랑 사귀었어.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사귀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야. 집에 도착했어. 예빈이가 집에 들어갔어. 이제 제임스는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제임스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임스가 집으로 막 가. 뿡 가. 가는데 이제 예빈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때 5분 딱 됐을 때. 전화를 막 해. 오빠 잘 가고 있어? 어머 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부모님이 다 여행을 갔나 봐. 나 혼자 너무 쓸쓸해. 그래? 그래서 얘가 언제 돌아갔어? 제임스는 20분 때 유턴을 한 거야. 여기서 돌아간 거 아니야. 여기서 뭐 한 거야? 속도를 줄인 거야. 속도를 줄였다 20분 때 뭐 한 거야? 돌아가는데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들려? 띠띠띠띠띠 소리가 들려. 그래서 예빈이가 그러는 거지. 부모님이 오셨어. 꺼져.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t축보다 위에 있으면 속도 함수가 t축보다 위에 있으면 속도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t축보다 위에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점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T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점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T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뭘 의미한다고? 이 부분들의 넓이가 뭘 의미한다고? 넓이가 뭘 의미한다고? 움직인 거리. 그치. 아우 잘했어. 아무도 대답 안 했으면 진짜 귀싸대기 한 대씩 때리려고 그랬는데. 저 T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움직인 거리라고. 알겠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얘기야. 알겠노? 네. 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끝까지 풀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